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시고 외솔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글을 빛내기 위해서 정말 평생 바쳐서 운동을 해오신 분이라고 제가 감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한글이 빛나면 한겨레가 빛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호를 한글 빛으로 하신 리대로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967년도부터 국어운동 대학생회를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요. 국어운동 대학생회요? 네. 그때 서울대 국어운동학생회에서 고운 이름 자랑하기, 한글 이름 지키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이대로라는 이름은 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네. 그 운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우리말 한글로 지은 이름입니다. 아, 네. 1968년도부터 그 이름을 썼죠. 68년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말 한글 이름을 가지기가 쉬운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국어운동 대학생회가 그 운동을 하면서 네. 유행이 된 거죠. 그 전에는 특별한 분들만 한글로 우리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난세 선생 같은 네. 분. 그건 광복 뒤에 미 군정 때 그걸 그래도 받아줬어요. 몇 분들. 네. 근데 대한민국이 되면서 그 한글로 우리말 이름 짓는 것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어운동 대학생회에서 우리 말이 있고 우리 글자가 있는데 이름도 못 짓고 안 쓰는 건 말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운동을 시작한 거죠. 네. 이런 국어 운동을 하시게 된 어떤 동기, 특별한 동기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1962년도에 예산농고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모시고 농사지키러 약속으로 가는데 우리 그 학교에 가니까 학교 자체가 사회 농촌운동을 교육하고 앞장서는 학교였어요. 한인수 선배라는 분이 우리 조회 시간에 와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연을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게 한 분입니다. 아. 또 우리 학교가 좋아서 과학기술원을 만든 이태규 박사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별거 아니다. 뜻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라. 그러면은 스스로도 성공을 하고 나라도 좋아진다 이런 강의를 하는데 한인 선배의 사회운동, 농촌운동, 교육 강연 또 이태규 박사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키가 크고 그래서 죄 시간이나 하면 그 앞에 그 반장처럼 네. 제일 앞에 항상 서서 그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꼼짝 않고 그분들을 쳐다보고 말을 잘 들었어요. 그야말로 경청을 하시는 네, 경청을 했어요. 근데 네. 장난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때 의식화가 됐어요. 아, 이런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살라 그러는데 1962년도에 정권을 잡은 박정희 김종필 군사 정권이 64년도부터 한글로만 쓰던 교과서를 한자를 혼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 시간에 예를 들면은 농사를 잘 지려면은 논밭에 거름을 줘야 처음 잘 줘야 돼. 그 다음에 거기가 예산이 과수원의 특산지가 된 건데 우리 학교 때문에 그랬지만은 좋은 사과를 따려면은 봄에 또 가지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꽃이 피면 꽃따기를 하고 열매 따기를 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말로. 네. 아, 그런데 그 발표가 나니까 선생님들이 거름 주기는 시비. 칠판에 한자로 그렇게 써요. 네. 꽃따기는 적화. 적과, 전지, 네? 이런. 전지. 이게 혼란이 오고 잘못되고 네. 농업시간이 한자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이건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때 대학에 가기로 하고 가서 농촌운동하고 국어 나는 그래가지고는 국어 우리말이 독립이 안 되면서 국어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기로 갔고 마침 갔는데 나라가 어디로 오면 의병이 일어나듯이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때 같은 세대 우리가 그래가지고 서울대
이봉원이라고 제 동기인데 거기 그 친구가 거기서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고. 네. 그걸 또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신문이나 책 보기를 좋아했어요. 네. 각 대학 신문 다 보다 보니까 물리대 서울대 그 학부에 조그맣게 국어운동, 한글운동 횃불을 들었는 그런 그 가심비 났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그때부터 네. 시작을 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어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그냥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곧 이제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정신일 텐데요. 그렇죠. 예. 긴 세월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만드셨겠지만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으신 업적이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어운동 학생회 활동할 때 우리 그 이론은 외솔 최연배 선생님 우리말을 더르게 쉽게 이런 걸 실천하고 우리말을 쓰게 하자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 정책을 하기로 마음을 바꿔서 1968년도에 70년도부터는 한글 전용 정책을 강력하게 펴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때 우리 서울 물리대에서 그런 어떤 그 기자회견 주장도 하고 광화문 지하도에서 이런 그 유인물도 뿌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신문 이런 데 났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우리 한글학회 이은상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 말이 맞다. 그 말을 들으면 세종대왕 다음으로 당신도 훌륭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겠다 하면서 그 한갑수 선생님하고 네. 그 두 분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1969년도에 서울대 국문과 이승 교수가 네. 한글 전용을 막기 위해서 어문회라는 것을 그 제자들과 또 그 일제시대 그 출신 그 학자들 중심해가지고 한글 전용 반대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될 줄 알고 우리는 학생 운동으로서 야 이거 뭐 참 우리 세상이 제대로 되겠다 하고 군대를 갔는데 갔다 보니까요 지금 1970년대에 외솔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글 단체 쪽이 흔들리고 그 후임 회장을 우리 국어운동 학생의 지도 교수를 하시던 서울대 허웅 교수님이 네. 지도 교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를 하고서 이제 농촌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잘 돌아가는 줄 알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허웅 교수님이 큰일 났다. 완전히 너희들이 애써서 그렇게 한 게 뒤집이 이거 완전히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후배들을 좀 더 이끌고 이거를 도와줘야겠다 그러시더라고. 다시 그때 어떻게 했냐면 1972년도인데 김종필 총리와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네. 중심이 돼가지고 그 한글 전용 정책을 막으려 해요. 거기다가 서울대 그 이의승 교수와 그 제자들이 어문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아니 어렵게 그렇게 잘 하게 했는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 졸업생들, 재학생들 제가 그 국어운동 대학생 동문회라는 것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72년도에 바로 우리 외술회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정음사라고 네.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다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후배들이 제가 떠들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회장을 하라고 해서 네. 그때부터 빠져나오질 못하고 한글학회 허웅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어른들 젊은 사람이 지금도 필요한데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에 어쩌다 보니까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생이 다 거기 갔어요. 67년도부터니까 지금 17년부터. 55년째예요. 그런데 아직도 네. 한글이 제대로 네.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말 사용 실태가 아직도 염려스러운 점이 많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요. 네. 그 한자 혼용 병기를 막는 거 우리 한글 학자나
다른 한글 운동 선배들을 모시고 젊은 사람으로서 그 막는 거 막았습니다. 한자 혼용법도 저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만 거기에 시간과 힘이 엄청 들어가서 우리가 할 것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그 방어만 할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공격을 우리도 나서서 해야 된다 해서 한글날 공일 빼는 걸 보고 국경일로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서 만들었고요. 예. 중국 대학에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러 가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요 세종과 한글에 대해서 엄청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린 자랑스러운데 근데 우리나라에 보여줄 곳이 없어요. 알려줄 곳이.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지만은 거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정부에 한글 문화 역사관을 지어라. 지차 주장을 해서 한글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앞장 지켰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중국의 학생들이 우리는 옛날에는 한문 배우는데 목숨을 정말 바치다시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글 애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중국 내가 있던 대학에 한국문화체험관을 간판을 세종학당이라고 달고요. 네. 한글날 국경일 만들고 첫 행사를 제가 추진위원 사무총장 맡아서 하고 나서 거기서 바로 10월 달에 한글문화 큰 잔치라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전 대학 수십 개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네. 그럴 때 이 국립국어원장이나 이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거 기회다. 그래서 세종학당 사업이 사실 거기서 국어원장이나 복고 시작을 하게 하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 이 정부가 한자 병기 또 공문서뿐이 아니라 또 교과서도 그런다고 해서 몇 년 전까지 그걸 막는데 그런 막는 그 활동에 말하자면 뭐 상임대표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요. 한글 단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회단체 해서 다 그것도 해냈고요. 국회의원들 이름표 전부 이름도 안 짓지만은 제 말글이 있는데 이름표 국민 대표들이 한자로 해서 네. 그거 한글로 다 바꾸게 네. 했고 네, 대단하십니다. 국회에도 많은 분들이 애썼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떠들고 앞장서서 참 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지금 부산 영어 상용 도시 정책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수출도 되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우기서 높지만 그 안에는 한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거꾸로 또 부산에서는 영어 상용 도시 정책이라는 걸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반대 운동을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반대 운동뿐이 아니라 네. 꼭 막아야죠. 네. 우리 최은배 선생님 같은 분 일제시대 한글이 목숨이라고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한글을 쓰게 했고 한글이 태어나고 500년인데도 안 썼잖아요. 네. 이건 바보고요. 못난 짓이고 그래도 저렇게 최은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한글 세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발전해서 외국인들이 한류라고 해서 그런데 그 바탕에는요. 한글입니다. 네. 그렇죠. 옛날처럼 한자 썼으면 그런 꿈도 못 꿔요. 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절실히 느낀 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 한문과 중국 문화와 중국의 지배를 특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뼛속깊이 우리 피 속에는 사대주의 네.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기 때문에 식민지 교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광복 뒤에 대한민국 때 이런 지금까지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온 사람들이 다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일본 혼이 꽉 차가지고 일본의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한자 혼용이요. 그건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정말 드세게 막았고 제가 그런 뒤에는 그런 사대주의와 특히 일본의 식민지 그런 근성 지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이 정상을 안 하고는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민족문제연구소 처음 만들었을 때 후원의 조직위원장이라는 걸 맡아서 거기 틀을 잡아놓은 사람이
그 뒤에 친일 그 인명사전 내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글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그때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우리 한글운동 뜻봇이라고 저는데 동기 이봉원 선생이 거기 운영위원장까지 해서 친일인명사전 나오게 하고 외솔 선생님의 다 그 가르침과 영향 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한글이 다 지킨 거예요. 한글이 국민 똑똑하게 만들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경제도 일어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 예? 친일파 청산 뭐 여러 가지 시민운동도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참여하고 앞장서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복 이후에 외설 스님의 그 교과서 편찬에 가지셨던 애정, 철학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외설 선생님의 정신을 받들고 또 우리 한글 사랑을 정말 목숨처럼 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 좀 의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정말 외설 선생님과 조선학교 일제 때 또 다른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조선학교 사건 때는 한징 이윤재 선생님은 감옥에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고문 그 추위에 옥사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지킨 거예요. 왜 그렇게 지켰느냐? 한글은 얼마나 훌륭한 글자, 좋은 글자입니까? 아름답죠. 네? 네. 그런데도 그때까지 500년이 넘었는데 안 썼잖아요. 네. 공문서고 뭐고. 네.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한글이 목숨이라고 하면 지킨 것을 그걸 우리 그 후배들이 후손들이 안 지키면 그대로 그거 못 살게 특히 일본 그 반민족 친일파들이 다 그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막은 거예요. 그걸 막았을 때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정말 애썼어요. 같이. 그래서 고맙고요. 지금 나는 외솔 선생님이 주지경 선생님이나 맞춤법이나 한글 국어 학자로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어 독립운동이라고 저는 하는데 우리말을 쓰게 한 500년 동안 안 쓰게 한 것을 그 어른들이 쓰는 바탕을 마련해 주셨고요. 네.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저로서도 일생을 지금 20살 전에 10몇 살에 그 뜻을 세우고 지금 여전히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그게 아직도 안 돼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외솔 선생님을 68년도에 한글 회관에서 지금 미루나무로 프라다나스인가 생각하는데 그늘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나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우리들을 보더니 고맙다. 좀 울컥해 주시는 거 같은데. 우리 한 5명, 10명 대표들 거기 있는데 오시더니 저분도 말을 못 잇더라고. 고맙다, 고맙다. 그때 그 순간에 그 감동.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반세기 넘는 동안 이 한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운동을 해오셨지만 아직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미진한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더 개정하고 우리가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좀 청해서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요. 전 50년대 초등학교 59년도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근데 교과서의 자연체계에 말하자면은 흰 핏돌, 붉은 핏돌, 또 쑥돌, 차돌 이런 말 우리 토박이 말로 된 게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교과 개편할 때마다 우리 토박이 말을 자꾸 빼서 한자말로 다 바꿨어요. 네. 그것까지 우리가 막지를 못했어요. 최연배 선생님은 주지경 선생님이나 문법 용어도 이름씨니 그림씨 우리말로 했던 것을 이승씨가 주도해가지고 그 패들이 명사, 형용사 한자말을 바꾸더라고. 그러면서 교과서를 다 지금 어려운 말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어려운 말을 알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그 한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 공부도 힘들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 하면서 한자 검정시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려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돈 벌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광고를 하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도 우리는 그래도 다 막았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올해 2022년
교과서 개편 네. 이번엔 7년 만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교과서에 그들이 몰아낸 우리말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바로 지금 외설 회장하고 있는 이창덕 교수하고 부저 진주의 이창수 박사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자는 한말글 문화협회 이야기마다 토론을 했어요. 네.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외설에 우리 한글 이 사람들이 그런 뭐 있으면은 전부 같이 모여서 힘을 뭉쳐야 살아요. 한글 학회 안에 있는 제가 일단 한말글 문화협회 맡고 있는데 외소래랑 특히 앞장서서 많은 젊은이들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중요성 많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끌어모아서 정말 저렇게 100년 동안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님 선열들이 쌓아놓은 이것을 물거품이 안 되게 우리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 비대면 그 저기로 토론을 하고 이번 그 30일에 또 교원대에서 그 공청회를 한대요. 다 몰려가야 되는데 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오면서도 나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해서 사실 미뤘던 건데 우리가 좀 뭉쳐가지고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면서요. 네. 오늘 한글빛 이대로 대표님 모시고 외솔의 인터뷰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